네, 에너지 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에너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유와 화학 최근에도 좀 좋지 않은 양상인데 먼저 가격의 흐름에서 그 원인을 좀 찾아볼까요? 예, 그 화학기업이 근데 이제 그 정유나 화학업종으로 분류된 게 몇 개가 있느냐면은 약 170개가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죠. 2,000개 중에 170개면 거의 한 10% 이상 넘어가는 기업인데, 뭐 넘어가는 업종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50%는 주가가 스물스물 떨어졌고요. 네. 업종 대표주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0%는 2012년 10월을 기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의외죠, 그죠? 예, 뒤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70개 안에서 크게 차별화가 되고 있고 그런 장세가 좀 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먼저 가격을 업종 주가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학업종에 170개를 분류를 하면 A군, B군, C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A군은 전통적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전통적인 정유석유화학주입니다. 그런 주식들을 대변하는 주식이 이제 화학업종 지수인데 2012년을 기점으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소폭이나마 계속 내림세였죠. 내림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이렇게 업종 대표주들이 내림세였느냐 하면 이제 가격을 보시면 아시는데 가장 밑에 있는 가격이 정유기업들을 나타내는 납사 가격입니다. 납사인데 휘발유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보면은 2012년을 꼭지로 해서 약간씩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려가고 있고 녹색이 화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학은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폴리에틸렌 계열은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정유기업들이 또 보면은 정유기업은 BTX 쪽에 파라자일렌을 화학 제품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파라자일렌이 분홍색인데요. 위쪽 그림이 PX인데 파라자일렌입니다. 파라자일렌이 오세이 원료인데 보시면은 2012년을 기점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종 대표주는 휘발유, 경유 납사도 안 좋았고 조금씩 내려오고 있었고 정유기업들의 화학 제품인 파라자일렌도 안 좋았구나. 그래서 업종 대표주 안에 있는 기업들 대부분 다 큰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은 주가가 그래서 지금도 조금 안 좋구나. 근데 이제 저런 그림들이 이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저평가 플러스 이익 증가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상승 반전하는데 급하게 올라가는 특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격 추이를 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통적인 정유화학이라고 할 수 있는 업종들의 지금 주가의 추이는 좋지 않고 그 원인은 가격의 하락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이 가격 하락의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예, 지금 거의 한 20년 만에 처음인데요. 예. 원래 보면은 이렇게 글로벌, 지금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유동성이 많이 확대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특히 말하는 A군, B군, C군으로 나누면은 A군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특이하게 보시면은 2001년 이후에 참 좋았던 세계 GDP 성장, 중국 GDP 성장률이 연평균 14%대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한 7.6%, 그러니까 7.5%에 머물고 있는데 그래서 10%에서 7.5% 떨어지는 중국 GDP 증가율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중국 GDP 증가율이 연평균 10%에서 14%로 지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시 조금 돌아가시면은 정유화학주 참 좋았죠. 네. 그때 당시에 차화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을 기점으로 이제 10%에서 7.5%대로 많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좀 하락하고 있으니까 어떤 심리가 있냐면 소비가 줄어드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두 번째는 이 중간 상인들이 가격이 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조금 더 이렇게 물러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과매도권에 접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업스트림이 안 좋았다. 그래서 수요가 첫째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결국에는 둔화가 되면서 수요가 안 좋았으니까 자연스럽게 가격도 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를 하시고 계신 게 대체 에너지의 등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실제로 타격이 됐나요? 맞습니다. 그 170개 업종을 구별하면은 과거에는 A군하고 C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유 산업이냐, 정유 산업이냐, 화학 산업이냐, 업스트림이냐, 가공 산업이냐 두 가지만 있었는데 B군이 갑자기 들어온 겁니다. B군이 뭐냐면은 흔히들 보면 쉘가스. 두 번째는 친환경 주식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기차, 수소차, CNG차, 그다음에 태양광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아시는 것들이 이제 B군으로 갑자기 급부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흔히들 보면은
A군하고 B군이 지금 이제 이전 투구식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큰 시장을 놓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보시면은 쉘가스가 보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2012년도부터 이제 쉘가스가 많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조금씩 안정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휘발유 경유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쉘가스가 많이 개발되면서 오히려 이제 업스트림 쪽 주식들, 정유나 화학 기업들, 대형주들이 좀 가격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그 천연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보시면은 지금 작은 기업들, 예를 들면은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대체하는 쪽에서 보면은 소형 쪽에서는 전기차를 하겠다. 중형 쪽은 하이브리드 차를 하겠다. 도요타처럼. 그럼 대형 차는 수소차를 또 해보면서 대체를 시키겠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앵커님께서 보시면 서울 시내에 보면은 휘발유 버스, 경유 버스 보셨습니까? 다 CNG죠. 맞아요. 그죠? 예. 예, 그게 한 대당 3,500만 원 주면서 보조금을 주면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또 경유가 또 소비가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대체제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기술이 발전이죠. 기술이 발전에 의해서 지금 현재 둘이서 이렇게 막 큰 석유 기업하고 큰 친환경 기업들이 지금 이제 이전 투구식으로 조금 싸우고 있으면서 주가가 이익도 정체되고 가격도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대체제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수요가 감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 감소도 하면서 전통적인 정유화학주들 그러니까 업스트림 업체들은 주가가 좋지 않은 국면을 면치 못했는데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가격의 상승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를 해주신 부분 이건 한 50% 정도이고 나머지 50%이 다운스트림 업체들은 좋다였거든요. 그 강한 이유가 또 어디 있나요? 맞습니다. 그 개통도를 보시면은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드린 A군, B군이 있는데 A군, B군 싸우고 있고 이제 C군이 지금 이제 좋은데 예. C군이 2012년도 10월 달부터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공 산업하고 이 최종 제품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받으니까 이전 투구식으로 싸우니까 원재료는 안정돼 있고 이익은 옛날에 비해서 더 증가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원재료 네.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익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증가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나오면서 판매량이 또 확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 쪽이 좋은데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그럼 어떤 유형의 기업들이 참 좋았느냐면은 이렇게 그 천연가스 관련 기업들 우리나라가 보면은 흔히들 보면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이 보면은 가스는 확대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가스 기업들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증가되는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재료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거죠. 화학업종 예를 들면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여러분들이 보면은 흔히들 보면은 신선한 공기 신선한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필터 기업들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보면은 조금 버블은 있습니다. 흔히들 보면은 그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배당 수익 가공산업 안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2.5% 이상인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장부가가 PBR이 1배 이하인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PER이 10배 이하인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예를 들면 이제 흔히들 보면은 전기요금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PBR이 0.4에서 한 0.6까지 올라가면서 한 25% 정도 주가가 상승한 사례가 있었고요. 이렇게 보면은 뭐 플라스틱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PBR이 1배, 0.5배에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PER이 또 예를 들면 5배, 배당 수익률이 한 4에서 5%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형태.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가공산업 안에서 이렇게 저평가 기업들은 중심으로 세 가지 기준, 예를 들면 배당 수익률이 2.5% 이상, 장부가가 1배 이하, PER이 10배 이하인 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순환매가 돌면서 지금까지 주가를 끌고 왔는데 이게 향후에도 좀 당분간 가격이 업스트림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조금 더 이런 장세가 지속되지 않겠는가. 네.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더 오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올라간 기업은 제가 예. 볼 때는 근데 지금 특징이 뭐냐면은 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하세요. 그래서 PER이 10배 도달하고 13배나 12배 정도 도달하거나 장부가 대비 PBR이 1.2배에 도달하면은 주가가 정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기업을 중심으로 제가 아까 170개 중에 50개 정도가 소외되었었다 과거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순환매가 빨리 있게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적정 밸류에이션이 도달한 기업들은 주가가 정체되고 또 언더밸류, 저평가된 기업을 중심으로 또다시 순환매가 도는 그런 형태가 지속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예. 정유화학 쪽의 전반적인 흐름의 맥을 좀 짚어봤습니다. 이 시간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